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이 미친 듯한 폭락을 보이며 쭉쭉 빠지자 멘탈이 흔들리시는 분들, 차트 보며 동공지진이 오시는 분들, 왜 떨어지는 건지 계속 관련 기사만 찾아보고 레거시 언론들의 공포 뉴스들과 트레이딩 유튜버들의 얘기들만 듣다 보니 그동안 내가 뭐 한 건가 싶고 허무하고 허탈해 하시면서 역시 장기 투자는 무식한 방법이고 줄 때 먹고 적당히 팔고 아래서 다시 잡는 게 최고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아니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결단을 내려야 할 때를 보면 어렵게 뭔가를 결정했어도 계속 걱정이 되니까 이 생각 저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어느 순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결국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거나 결정을 바꿔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지난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조금 조정 보이는가 싶다가 또다시 올라가고 또다시 올라가는 집값을 보면서 이제는 늦었지만 사야겠다라고 다짐했다가 갑자기 강력한 정부 정책 나오면서 가격이 빠지고 시장이 주춤하니까 뭔가 지금 꼭 사야 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매수할 생각을 뒤로 미뤘더니 몇 달 지나서 다시 가격이 오르니까 금세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다시 사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생각했던 매물들 이곳저곳 가격 알아보다가 결국 마지막엔 또 근데 집값이 빠지면 어떡하지? 내가 그쯤에 잡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주변에 엄청 많았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모르고 자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오르는 가격에 반응하거나 내리는 가격에 얼어붙으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흐름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코인 같은 자산 시장 전반에서 늘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장기 투자를 다짐했던 사람들에게 멘탈적 코마 상태를 선사합니다. 아, 이게 뭐야? 난 몇 년간 뭐 한 거냐고. 이렇게 빠지는 게 정상이야? 야, 이게 탈중앙이야? 지금이라도 탈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쯤 어김없이 늘 그랬다는 듯이 주변에선 이런 멘트들이 쏟아집니다. 장기 투자한답시고 정신 승리하고 있네. 시간으로 리스크 녹인다더니 점점 쌓이고 있는 것 같은데? 장기적 우상향을 네가 어떻게 하냐 임마. 세상 일 아무도 모르는데 뭘 믿고 계속 들고 있어. 그러니까 고점에 처물리지. 이렇게 스스로 드는 허탈감과 주변에서 들리는 조롱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고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나고 마음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화풀이 대상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상황들이 생기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멘탈적 코마 상태를 선사하는 미스터 마켓, 시장의 움직임에 아무런 감흥이 없이 평온한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아마 지난 2022년 대하락장을 몸빵으로 경험하시고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70%, 2천만 원까지 하락했던 그 하락장 한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잉여 자금으로 지속적인 매수를 이어가면서 모아오셨던 분들은 지금과 같은 하락 국면에도 생각보다 아마 덤덤하실 겁니다. 오히려 보너스나 다른 자산의 매도로 조만간 목돈이 생길 분들은 이런 상황이 너무 감사하겠죠. 왜냐? 이런 구간에서 차분하게 매집하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과거에 온몸으로 경험했으니까요. 그 성공 방정식을 알고 있으니까요. 영상 앞에서 제가 과거 부동산 폭등기에 매수를 망설이면서 중요한 판단의 마지막 순간에 늘 근데 떨어지면 어떡해? 이 생각의 또랑으로 빠지면서 모든 판단을 원점으로 돌리는 이 리셋 버튼이 작동된 사례를 말씀드린 건 무언가 자신의 장기 투자 플랜을 세우고 그걸 오랫동안 실행하려면 늘 생각의 또랑으로 빠지지 않게 차분하게 하나씩 자신의 생각들을 나열하면서 마치 생각의 건물을 짓듯이 큰 투자의 아이디어들과 현인들의 인사이트로 철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한층 한층 콘크리트를 부어서 건물이 올라가듯이 그렇게 진행하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절대 생각의 건물이 지어지는 동안은 철골로 세워놓은 투자의 근간이 되는 그 기둥들을 절대 뽑아버리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투자의 현인들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하고 오랫동안 그 자산에 장기 투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했다면 최소 10년 정도 장기 투자를 진행할 우상향 구조의 자산들을 찾는 겁니다. 이 자산의 어떤 특징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는 걸까? 그 특징이 갑자기 변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구조적으로 쉽게 변할 수 없거나 거의 변경이 어려운 강력한 구조일까? 이걸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만약 그 구조의 변경이 거의 어렵다면 현재의 독점적 지위나 장점이 다른 경쟁자에게 쉽게 빼앗기지 않을 테고, 그렇다면 그 구조를 믿고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지속적으로 매집해서 수량을 늘리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 구조가 만들어준 가치의 증가분만큼 가격이 빠르게 뒤따라 오르고
그러다가 가끔씩 또 오바해서 더 멀리 가버린 가격이 다시 급냉하고 하락하면서 가치에 수렴하는 과정이 진행되면 그런 상승과 하락장이 남긴 수익률, 즉 안전마진이 있을 테니까 그 안전마진을 베이스로 해서 또다시 상승과 하락이 오겠지만 그 과정에도 꾸준히 매집해서 수량을 늘리면 안전마진이 계속해서 추가된다. 이 생각을 기반으로 계속 가격의 오르내림을 여러 번 타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이클을 몇 번 경험했고 지속적으로 하락 구간에 매집을 했느냐에 따라서 쌓여있는 안전마진이 결정되고 안전마진이 많을수록 오르내리는 가격에 점점 무덤덤해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일하고 돈을 벌어서 투자할 수 있는 월 현금 흐름을 늘릴 수 있을까? 이 생각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왜냐? 이미 생각의 기둥을 장기 투자로 박아놨고 그 위에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들을 배열해 놨으니까 이젠 그 구조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층수를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갑자기 가격이 하락한다고 기둥을 뽑을까 말까 이런 생각의 또랑에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재료를 더 많이 확보해서 더 높이 층수를 올릴 수 있을까 이 생각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근데 빠지면 어떡해? 폭락하면 어떡할 건데? 장기적 우상향 구조가 맞나? 이런 아주 기초적인 생각의 기둥들을 장기 투자 플랜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중간중간마다 지속적으로 흔들어대면 그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장기 투자의 핵심인 시간이라는 자원을 계속 넣어주고 지속적인 자본의 공급을 통해서 매집의 기간과 가격의 분산을 해줘야 비로소 흔들림 없이 튼튼하고 높은 자신만의 부를 쌓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장기 투자가 단순해 보여도 생각보다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겁니다. 왜냐? 앞에서 언급했던 장기 투자의 핵심인 시간이라는 자원을 계속 넣어줄 수 있는 사람, 지속적인 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적으니까요. 단기간만 사용할 수 있는 돈, 몇 달 안에 갚아야 하는 돈, 이런 걸로 장기 투자를 시작하면 처음부터 완주할 수 없는 마라톤을 풀코스로 신청하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좀만 달리다가 금방 지치고 시간 다 돼서 포기하고 집으로 가는 거죠. 장기 투자 초반에 특정 시점에 왕창 매수해놓고 그 다음부터 자본이 없어서 추매를 못하는 사람들도 심리적으로 하락 구간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하락 구간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월 현금 흐름이 많지 않고 그동안 모아놨던 돈으로 약간 고점에 왕창 샀는데 사이클 몇 번 못 넘었는데 하락 조정을 보이면서 매월 얼마 안 되는 가처분 소득으로 추매하는 걸로는 큰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가격이 내려봤자 추매 효과도 적으니까 하락 구간이 답답할 뿐인 거죠. 그래서 결국 장기 투자는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자, 거기에 매월 추매할 자금을 확보한 자가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했을 때 그때 비로소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포텐이 터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린 앞으로 장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단련하면 될까요? 우선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했고 어느 정도 그 자산을 이해하고 강한 믿음이 생겼다는 전제에서 얘기를 하면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정확히 확보되어 있는지 이걸 엄청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레버리지 없이 투자했어도 1, 2년 안에 필요한 목돈이 있다면 그건 시간이 확보된 게 아닙니다. 반대로 레버리지가 많이 있어도 주택담보대출처럼 상환기간이 길고 비교적 금리가 낮은 대출이나 우량기업의 PPL 같은 직장인 신용대출처럼 회사에 계속 다니는 동안은 만기가 쭉 연장되는 레버리지는 대출 이자 부담이 크지 않고 감당할 능력만 된다면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어떤 방식으로든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돈을 구조적으로 확보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시점에 상환 요구나 매도할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이 조건만 만족시키면 일단 장기 투자의 성공 조건인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지속적인 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죠. 그래야 더 많은 가처분 소득이 생기고 그걸로 지속적인 추매의 규모를 키울 수 있을 테니까요. 아니면 다른 유형의 자산이 있어서 자산 간 리밸런싱이 가능한 구조라면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깊게 알아가면서 이해도가 높아지고 믿음이 깊어졌는데 그 전에 투자했던 주식이나 부동산이 있었다면 그 자산들의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옮기거나 부동산 같은 경우엔 담보물로 활용해서 이런 폭락 구간에 야무지게 모을 수도 있는 거죠. 결국 능력을 키워 열심히 돈을 더 벌거나 모아놨던 다른 자산들을 이용해서 지속적인 자본의 공급이 가능한 사람은 하락 구간에도 자신의 투자 멘탈이 무너지지 않고 조급한 마음이 생기면서 시간 선호가 급격히 높아지지 않는 평온한 투자 마인드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장기 투자는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장기 투자의 성공 요소들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요소들이 다 없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중에 내가 현재 없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그 부족한 게 뭔지 이걸 정확히 확인하고 인식해야 장기 투자 여정에 자신이 투자한 자산의 가격이 요동치고 언론에서 공포 뉴스를 쏟아내고 차트가 미쳐 날뛰어도 이런 것들에 전혀 관심 없이 내가 부족한 걸 채우는 데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생산성을 더 늘릴 수 있을까? 뭘 개선하면 투자의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을까? 지금 구조에서 리스크를 줄이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 걸까? 매일 이런 생각에 집중하고 하나하나 실행하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정말 차트에 눈이 안 간다니까요. 물론 가끔 보죠. 당연히 보죠. 날씨 확인하듯이 보죠. 근데 계속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딱 날씨 앱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날씨 앱 켜서 계속 본다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걸 계속 보겠습니까? 하루에 한두 번 확인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보고 있을 시간에 앞에서 말씀드린 훨씬 중요한 것들을 깊게 생각하고 전략을 짜고 구조를 세팅하는 데 집중해야죠. 그래야 스스로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라고 미래의 나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보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놓치고 있는 부분들도 많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각자의 상황에서 장기 투자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자고요. 이게 결국 우리의 자산보다 훨씬 값진 부를 가질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크게 키우는 길이며 장기 투자의 성공 방정식이니까요. 아시겠죠?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라 내가 번 돈이 어떤 구조 안에서 축적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구조가 장기적으로 나를 얼마나 지켜줄 수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때쯤 되면 아마 여러분들도 저처럼 한 가지 자산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점은 망가진 화폐 시스템 속에서 대안이 되는 새로운 시스템이 나타나고 그걸 이해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조금씩 포지션을 잡아가고 있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드문 구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야, 이번에 한 방 터졌어. 이런 식이면 진짜 부자 되는 건 시간 문제겠는데? 대출 잘 갚고 월급 잘 모아두면 언젠가 부자 되지 않겠어? 직장에서든 친구들 모임에서든 우리가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들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부라는 건 그냥 통장 잔고의 숫자가 잠깐 늘어나는 걸 뜻하진 않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현금 보유 상태일 뿐이죠. 제 채널의 영상들을 오랫동안 봐주신 구독자님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부라는 건 결국 자신의 노동으로 얻은 소득을 미래로 안전하게 보낸 행위의 결과물입니다. 가치가 쉽게 훼손되지 않는 구조 속에서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두고 그 자산이 만들어내는 구조적인 힘으로 끊임없는 인플레이션과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부인 거죠. 잠깐 운 좋게 단타에 성공했다던가 법정화폐를 장기간 모아뒀다고 해서 그 자체를 부를 이루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왜냐? 지금의 화폐 시스템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 보존이 점점 어려워지는 구조니까요. 이런 문제의식은 월가 출신 투자자이자 컬럼니스트인 폴 포돌스키가 쓴 책 부의 전략 수업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불안정하다. 당신의 직장은 물론 자산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사는 나라조차도 불안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이런 문장도 있죠. 혼란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눈사태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서 스키를 타는 것과 비슷하다. 눈사태는 아무런 이유 없이 발생하지 않는다. 모든 문제에는 명확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아는 자는 눈사태에 휩쓸리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눈사태는 바로 시스템의 붕괴를 뜻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붕괴는 대부분 예고 없이 오지 않죠. 이미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고 그걸 우리가 눈치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할 건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라 내가 번 돈이 어떤 구조 안에서 축적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구조가 장기적으로 나를 얼마나 지켜줄 수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때쯤 되면 아마 여러분들도 저처럼 한 가지 자산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겁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바로 이런 혼란의 시대를 전제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임의로 총발행량을 바꿀 수 없고 시스템은 탈중화되어 있으며 가장 예측 가능한 공급량을 가진 자산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시간이 돈이 되는 구조라는 개념과도 강하게 연결되는 지점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자산이 오르내리는 문제를 넘어서 시간이라는 자원을 어디에 쌓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고 바로 그 구조가 장기 투자의 본질이기도 하니까요. 저자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돈이 가진 근본적인 속성 중에 하나는 결코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맞습니다. 모든 자산은 가격이 변동하고 산업이 재편되고 기술은 진화하죠. 그래서 진정한 장기 투자자는 안정적인 대상을 찾는 게 아니라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찾는 행위입니다. 스트래티지의 회장 마이클 세일러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스타트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매년 50%, 40%, 30%씩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업을 하는 것보다 나은 선택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죠. 이건 단순히 자산의 수익률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스템 자체가 이미 심각하게 불안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어내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점은 망가진 화폐 시스템 속에서 대안이 되는 새로운 시스템이 나타나고 그걸 이해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조금씩 포지션을 잡아가고 있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드문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양한 유혹이나 단기적 이슈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에너지와 자본, 시간을 어떤 구조에 장기적으로 투입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겠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은 점점 더 많은 엔트로피를 드러낼 겁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매우 불안정한 시스템 위에 있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날 테니까요. 그리고 그럴수록 사람들은 보다 강력한 구조를 갖는 자산에 자신의 돈을 옮기고 싶어 할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끔 장기 투자를 오해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깁니다. 자산을 사서 그냥 묻어두기만 하면 모든 걸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냥 시간이 아니라 구조화된 시간입니다. 즉, 시간이 복리로 작동하려면 그 자산 자체가 다른 자산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우수한 구조와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구조에 시간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때만 비로소 진짜 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현명한 투자자라면 단기간에 좋은 선택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작동 가능한 좋은 구조를 찾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좋은 구조를 갖고 있는, 좋은 속성을 갖고 있는 자산, 그 안에 자신의 자본과 시간, 그리고 에너지를 꾸준하게 넣는 것, 이게 진짜 장기 투자고 그 결과가 바로 경제적 자립의 길일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자가 강조하는 돈과 삶의 원칙에 관련된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리겠습니다. 첫째, 돈은 우리를 올가맬 수 있는 굴레이다. 돈과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는 돈을 통해 안정감을 얻고 싶어 하지만 돈은 결코 안정감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마인드셋에 집중하라.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는 장기 투자의 여정은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는 과정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늘 흔들리는 외부 환경에서도 조급해하지 않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해야 하는 거죠. 가격의 등락, 공포뉴스, 연준의 금리 정책 같은 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꾸준히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 그 자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만의 사고와 전략을 단단하게 구축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리로 쌓이는 구조를 알아보고 그 안에 시간을 담는 가장 현명한 방식이 아닐까요? 투자를 하다 보면 가끔 자신이 잘못 판단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전엔 미처 몰랐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가격에 반응해서 완전 잡코인을 샀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있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저 역시 지금까지 약 15년을 투자해 오면서 왜 이런 경험이 없었겠습니까? 처음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처음 코인 투자를 했을 때는 물론이고 완벽하게 투자의 철학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나 다 알면서도 광기에 취해서 가격에 반응했던 경험이 주기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훌륭한 투자자는 이런 경험을 통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나서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 내가 그땐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어.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이걸 팔아? 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아무리 그래도 절반 정도 반등하지 않을까? 지금 팔면 저쯤에 그냥 쫄아서 던지는 거잖아. 공포에 매도하지 말라며. 장기 투자라며. 알트 많이 오르면 그때 팔고 비트로 바꿀게. 진짜 나도 앞으로는 비트코인만 모을 건데 일단 물린 알트는 좀이라도 복구하고 팔아야 비트를 더 모을 거 아니야.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아님 주변에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보신 적 있나요? 자기 주변에 장기 투자에 대한 강한 신념과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분만 계신다면 아마 이런 모습을 못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회사에서 직원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의외로 이런 발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발상을 하는 케이스들은 많죠.
그래서 위대한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께서도 꽃을 꺾고 잡초에 물을 주지 말라고 하셨죠. 자신의 화단을 열심히 가꾸는 사람이라면 화단에 난 잡초를 얼른 뽑아서 퍼지지 않게 하고 꽃에는 계속 물을 줘서 더 풍성하게 키울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쩜 미친 사람이 나타나서 화단의 꽃을 더 빨리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어느 정도 자란 꽃을 잠시 꺾어놓고 잡초에다가 물을 잔뜩 주면 잡초가 엄청나게 빨리 자랄 테니까 그때 꺾어서 꽃으로 바꾸면 훨씬 더 많은 꽃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미친 얘기를 듣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이런 궤변은 듣고 있는 게 아니죠. 식사 시간에 실수로 음식물 쓰레기를 밥그릇에 담아왔는데 정신 차리고 봤더니 쓰레기라는 걸 알았다면 이왕 담아왔으니까 이것까진 먹고 다음부터는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밥그릇에 담아온 시간이 있는데 바로 버리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할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산 주식이, 내가 산 코인이 잡주식이고 C코인이라는 걸 알았다면, 알고 보니 잡초라는 걸 알았다면 눈치챈 순간 뽑아버리는 겁니다. 내가 밥그릇에 담아온 게 음식물 쓰레기라는 걸 알았다면 그 순간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잡초와 음식물 쓰레기인 걸 알면서도 가만히 냅두면 썩은 내를 일으키면서 주변의 화단과 주방을 망칩니다. 그때그때 뽑아주고 분리수거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제가 든 예시가 다 맞다고 하면서 결국 또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아, 근데 지금 팔면 원금 복구 못할 것 같은데 이거 팔자마자 떡상할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들이 자꾸 본인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자꾸 잡초를 방치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안 버리고 자꾸 냉장고에 집어넣어서 얼린단 말이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전 늘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 장기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속력보단 방향성이고 투자의 모든 리스크는 시간으로 녹여서 수익으로 치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얘기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잡초와 음식물 쓰레기 같은 잡주와 잡코인은 타이밍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가 아닌 자산이라면 재수 없으면 장기적 우하향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단 한순간도 보유할 가치가 없죠. 꽃에 물을 줄 시간도 부족한데 순간이라도 잡초를 왜 심습니까?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알트코인 중 몇 가지는 의미 있다고 말하거나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떡상을 기대하고 물린 알트를 들고 있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오른다고요? 그걸 누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사람들이 점점 이 시장에 대한 구조와 비트코인에 대해 이해하고 알트코인이 가치 없다는 걸 깨닫고 있는데 자신이 물린 알트는 탈출할 기회를 준다는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제가 오랫동안 투자를 하면서 발달된 기계적 스킬은 내가 산 그게 잡초였다는 걸, 음쓰였다는 걸 아는 순간 그 즉시 팔아버린다는 겁니다. 인지한 순간 바로 팝니다. 손절 금액, 마이너스 퍼센트, 반등 타이밍, 매도 시점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인지한 순간 바로 파는 것, 그리고 바로 장기적 우상향 자산으로 바꾸는 것, 그게 지나고 나서 보면 가장 현명한 행동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물론 저도 예전엔 잡초에 대한 희망을 걸고 갖고 있었던 적도 있었죠.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면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내 중요한 시간에 화단에 있는 소중한 장기적 우상향 자산들인 꽃들에 대해 공부하고 매수할 시간을 나눠서 잡초를 언제 뽑아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체크하면서 신경 쓰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 놈들은 장기적 우하향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을 논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팔고 뽑아버리는 게 답이었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망가진 무언가에 매달려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괜히 들고 있으면서 계좌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지 말고 자신의 실수를 인지한 순간 가장 빨리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 정상으로 만드는 게 비록 그 순간은 한참 돌아가고 스마트해 보이지 않고 무식한 출구 전략처럼 보이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이라는 점을 이 영상을 통해 꼭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투자는 충분히 공부하고 대상을 파악한 이후에 진행해야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치명적인 리스크를 발견했고 그게 시간으로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인 리스크라면 인지한 순간 빠르게 제거하고 장기적 우상향 자산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부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좋은 자산은요,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의 눈을 속이고 현혹시킬지 모르지만 그 잡초가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와 오류투성인 내용을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게 되고 눈치 게임처럼 너도 나도 탈출하게 되면서 결국 0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가게 된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직까진 괜찮은데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치명적 결합이 있다는 건, 그리고 그걸 말빨로 때우고 있다는 건 언젠가 그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는 순간 돈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은행이 파산하고 거래소가 순식간에 파산하게 되는 뱅크런 같은 효과가 언제든 잡주와 시코인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직장에서 임원으로 성공하고 싶고 SNS에서 멋진 인플루언서로도 보이고 싶고 부업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투자도 기가 막히게 잘해서 잘 불리고 싶나요? 이런저런 자기개발 책들을 보면서 한 해 목표를 세우다 보면 이건 뭐 슈퍼맨이나 가능한 멀티태스킹 능력을 갖춰야만 할 수 있는 계획들을 원대한 포부와 함께 쏟아내는 자신의 모습을 우린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여러 연구와 책에서 언급됐던 것처럼 멀티태스킹이라는 말 자체가 오류이고 실제로 인간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에 절대 집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항상 할 일은 많고 시간에 쫓기는데 성과는 늘 그대로인지 아십니까? 바로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복잡한 이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가기 위해 인생과 투자를 왜 단순화해야 하는지 게리 컬러와 제이 파파산이 쓴 책 원싱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스펙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보도 셰퍼의 돈에 나왔던 명문장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돈 벌 시간이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현재 자신이 묶여있고 오랫동안 시간을 제공해야 하는 그 무언가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원띵이 아니라면 그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를 포기하기 싫어합니다. 직장생활, SNS 활동, 투자 성과, 취미생활, 소비습관, 그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다면서 모두 가져가려는 사람은 결국 타인에 의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면 그때 가서 마치 자신의 선택인 양 하나를 고르지만 사실 그건 선택이 아니라 선택지가 줄어들어 하나밖에 남지 않은 걸 잡아든 것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꿈과 목표를 향해 지금 이 순간 꼭 해야 할 단 한 가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 외의 것들은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합니다. 자기개발 서적인 원싱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내가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에는 단 하나의 일에만 집중했다. 그러나 성공이 들쭉날쭉했을 때는 집중력도 여러 군데에 퍼져 있었다. 결국 우린 소중한 우리들의 시간을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파고들어야 한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평소 주변 분들에게 하면 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래, 그 말이 맞긴 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워. 야, 어떻게 하나만 할 수가 있냐? 그러다 그게 잘 안 되면 망하는 거잖아. 난 성격이 완벽주의자라 그게 잘 안 되네. 뭐든 내 맘에 들게 안 되면 말이 불편하더라고.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이시라면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원싱에 나왔던 내용들을 잘 들어보세요. 이 책의 저자 역시 과거엔 모든 일은 똑같이 중요하다는 신념을 갖고 커리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한 번에 많은 일을 시도했고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좌절할 때마다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지 회의감마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공해내야 한다라는 생각에 정말 이악 물고 악으로 깡으로 살았고 그 행위 자체가 집중력과 열정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러다 결국 약간의 성과는 있었지만 항상 병원 신세를 져야 되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을 지키며 살고자 했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결과가 허망하자 그때부터 자신의 강박을 내려놓고 긴장을 풀고 의도적으로 일을 줄이기 시작했더니 제대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자가 알게 된 매우 중요한 원리는 우리는 지나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지나치게 과도한 계획을 세우고 지나치게 커리어와 사업, 삶을 분석하려고 하면서 자신의 몸을 혹사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건 그런 일들을 했기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일들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다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중 딱 한 가지가 자신의 작은 성공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신이 목표로 한 그 성공을 향해 해야 할 여러 가지 중에 자신이 타고난 성과를 낼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 성공을 향해 가기 위해 해야 할 딱 한 가지를 정확히 찾고 그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이 책에서는 삶의 매 순간 가장 적합한 행동을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자신이 꿈꾸는 성공을 위해 적합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남들에게 중요한 일들만 처리하다가 매일 지쳐 잠들고 계십니까? 미국의 철광왕 앤드류 카네기는
1885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적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의 연설에서 자신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성공의 기본 조건이자 위대한 비밀이라며 자신의 에너지와 생각, 돈을 현재 하고 있는 일 하나에만 집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에 대해서도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은 틀렸다면서 달걀을 모두 한 바구니에 담고 그 바구니를 잘 지키라고 말했죠. 카네기의 얘기는 간단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라는 거예요. 단 하나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자주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바구니 하나를 잘 들고 다니는 건 쉬우니까요. 달걀이 제일 많이 깨지는 사람은 너무 많은 바구니를 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인생과 투자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에 집중하며 나머지는 내려놓고 자신이 탁월한 성과를 내거나 꼭 해내야만 하는 단 한 가지를 미친 듯이 파고드는 몰입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투자 역시 비트코인처럼 지금 이 세상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혁명적 요소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함의 힘이자 성공한 사람들이 알려주는 위대한 비밀이지 않을까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다음 영상들에서도 이번 영상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이 마음에 들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좋은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만 믿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